자, 오늘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설명할 건데 미리 말하지만 여기는 이런 교육과정 외입니다. 오케이? 여기 아니잖아 지금. 그래, 여기 아니잖아. 교육과정 외예요. 여기는 얘는 지금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 거야. 오케이? 나오지 않는 건데도 알려주는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건데 활용도가 딱 어떤 한 문제 풀기 위한 활용도라면 선생님이 설명 안 해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앞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선생님의 풀이는 모두 이제 서술형 풀이는 아닙니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서술형 풀이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따로 봐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입니다 라고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요게 개념 제목이에요. 그리고 요거대로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이제 개수들, 이 개수 입장에서 개수 입장과 그 다음에 직접 이 근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근 입장에서 세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했을 때의 결과가 개수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하는 게요. 개수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다. 여기 얘는 a분의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서 세 개를 다 곱혀버리면은 a분의 마이너스 d가 됩니다.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오케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일단은 조금 외우기 편하게 봐봐. 2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랑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이렇게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 입장이랑 그 다음에 근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두 근의 합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여긴 얘가 a분의 c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근의 차까지 써줬는데 기억나죠? 그건 따로 지금 써놓거든요. 알파 빼기 베타 두 개의 차, 여기는 얘는 뭐가 됐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 됐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어요. 이렇게 일단 암기해주세요라고 했었고 여기서 지금 요거만 가지고 이렇게 확장되거나 이 형태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여기는 얘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워주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개씩의 합이야. 두 번째 거는 두 개씩의 합이고요. 세 번째 건 당연히 세 개씩의 합입니다.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세 개씩의 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를 봐봐. 얘 그냥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다 더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여기서 두 개씩 골라가지고 곱해요. 그 곱한 게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곱한 것들 두 개씩 곱한 것들에 대한 합입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얘도 봐봐, 두 개 곱한 거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냥 두 개씩의 합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개씩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세 개 곱한 거는 이거 세 개 곱한 거 다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세 개씩의 합입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순서는 여기는 얘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는 얘로 가고요, 두 번째는 얘로 가고요, 세 번째는 얘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에서 시작해서 얘로 가고 그 다음에 얘로 가는데 얘가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두 번째 건 플러스, 세 번째 건 다시 마이너스 이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얘도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고 두 번째 건 플러스 이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완전히 어때? 동일합니다. 오케이? 그냥 하나 더 추가된 거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3차 방정식의 세 개의 근과 여기 이 개수들의 관계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봐봐. 여기 있는 얘의 근이 얘라면 봐봐. 근데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다면 그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죠? 여기 있는 얘 봐봐. 얘를 내가 인수분해 한다면 얘는 A의 뭐가 되겠어? X-알파랑 X-베타랑 X- 뭐가 될까? 감마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를 뭐하면 인수. 오케이? 그래서 여기 A로 그대로 놓고요. 여기는 얘를 전개한다면 얘가 X의 뭐가 돼? 세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될 거고요. 더하기 여기는 얘를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오케이? 그래서 그래. 여기 얘가 지금 여기 A가 다 전개가 된다면 여기도 지금 A가 달라붙은 거고 여기도 A가 달라붙은 거고 여기도 A가 달라붙은 거고 여기도 A가 달라붙은 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내가 예분의 마이너스 예를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예분의 예를 하면 뭐가 나오겠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분의 예를 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주고 있으면 좋겠다. 증명 간단하죠? 그래서 요게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항상 근계수 관계랑 가장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여기는 얘의 개념이랑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곱셈 공식 뭐예요?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형태를 바꿔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해서 제가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있잖아. 여기 있는 얘를 구해달래. 근데 나는 뭘 알고 있어?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내가 얘의 색은 모르니까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가정을 할 거고, 여기서 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구나, 예분의 마이너스 예구나, 그러니까 답은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얼마구나, 예분의 예가 될 테니까 4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는요 예분의 마이너스 예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해놓는다면 나는 이제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뭘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더 쉬워 보니까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뭐 하면 됩니다? 통분하면 됩니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라는 거는요, 얘는 알파 베타 감마분의 뭐가 되겠어? 2개 곱하면 베타 감마, 2개 곱하면 감마 알파, 2개 곱하면 2개 곱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곱셈공식 변형이랑 연관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런 애들 가정해놓고 이런 식 같은 건 자연스럽게 써줄 수 있어야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기는 이 식을 내가 저 형태로 자꾸 변형하면 되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는 지금 뭐야? 알파 더하기 1에다가 베타 더하기 1에다가 감마 더하기 1 요거래. 그럼 여기 얘는 뭐 하면 되겠어? 그냥 전개해보자. 오케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전개하라 그러면은 여기는 얘 먼저 뭐 전개합니다. 그럼 저 전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봐봐. 이거 1 더하기 알파랑 1 더하기 베타랑 1 더하기 감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는데 잘 봐봐. x 더하기 a에다가 x 더하기 b에다가 x 더하기 c를 전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거 전개해 본 적이 있거든.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x 제곱에 그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에 x에 더하기 abc가 돼. 저걸 전개한 식이 밑에 식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두 개 하고 그다음 그 두 개 한 결과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는 얘를 x라고 바라봐도 괜찮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1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에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됐습니다.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얘가 얼마였구나? 3이었구나. 그죠? 3이었구나. 그러니까 1 더하기 3에다가 여기 얘가 얼마였구나? 4였구나. 그 다음 여기 얘가 얼마였나? 마이너스 2였구나. 해서 얼마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전개하는 것도 꼭 기억해 놓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근계수 관계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 곱셈공식 변형까지 생각해 주면은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저 1번 문제를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근계수 관계를 쓰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계수 관계 쓰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얘 세 개의 글을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뭐 할 수 있겠구나? 인수분해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요식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가 뭐가 될 거냐면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감마랑 x 베타죠.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는 봐봐. 여기 있는 이 등호가 가리키는 이 식이지. 등호가 들어있는 이 식은 여기서 바라보면 이거는 무슨 식?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근데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했다는 이 등호에 있는 이 식은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x에 뭘 집어넣어 다 성립하는 식이야. 그죠? 나는 얘를 바라보면서 이미 얘의 근이 얘라고 했으니까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로 인수분해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나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야. 얘가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얘가 내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 얘네들의 근이 뭐였으니까? 이거였으니까. 근데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이거.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x에다가 뭘 넣을 거냐? -1을 넣을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왜? 그래서 -1은 -1 마이너스 알파 되고 -1 마이너스 베타 되고 -1 마이너스 감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랑 좀 비슷한 모양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1에다 -3에다 -4에다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 결과. 됐나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그다음 -1 마이너스 감마가 될 거란 말이야. 됐죠? 이거 계산할 경우가 -6이고요. 여기 있는 얘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빼버렸어. 마이너스 3개 나왔으니까 그냥 마이너스에 1 플러스 알파에다가 1 플러스 베타에다가 1 플러스 감마.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구나? 6. 이런 식으로 그냥 등계수 관계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푸는 것보다 선생님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푸는 걸 더 추천합니다. 이렇게 푸는 걸 더 추천해요. 이유는 뭐겠어? 지금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풀이가 사실 더 좋은 풀이긴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거 연습하는 파트니까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보자. 문제를. 그러니까 근계수 관계에서는 사실 근계수 관계 개념이 어렵니? 안 어려워요. 그죠? 그냥 뭐야? 세근의 합은 얼마다? 세근의 합은 얼마다? 여기서 세근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어렵구나. 그죠? 얘가 얼마다? 0이다.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세 개 구하는 거 여기까지가 근계수 관계의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거 세 개를 자연스럽게 구해줄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묻고 있는 게 근계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근계수 관계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너희들을 곤란하게 하는 거는 이거나 이거가 아니라 이거가 좀 예원이를 곤란하게 했었죠. 1분의 0이라서 이게 0인 줄 몰라가지고 곤란하게 했었는데 얘가 곤란한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애들이 곤란한 거야.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얘를 구해달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앞에 개념 중에 뭐야? 결국은 그냥 곱셈공식 변형이잖아. 그죠? 어떤 구성원들 여기는 이 구성원들이랑 여기는 이 구성원들이랑 여기는 이 구성원들을 잘 보면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내가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 그죠? 뭐였어요?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가 됩니다. 제곱하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더하기 2배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은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나는 궁금해요. 더하기 2배에 여기는 이 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음표는 얼마겠어요? 그냥 1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풀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저게 다예요. 두 번째 여기는 얘가 궁금합니다. 얘가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전개할 생각을 하니까 어때? 생각보다 굉장히 끔찍하잖아. 그지? 총 8번 계산만 하면 되긴 하는데 그 8번 다 계산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그죠? 많이 귀찮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좀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팁 하나 알려줄게요. 세 개가 한 세트다.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이 세 개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감마 요 세 개가 한 세트지 지금. 그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몇 개씩 있어? 2개. 몇 개? 2개. 몇 개? 2개. 이렇게 있었다면은 일단은 한 세트를 먼저 완성시켜 놔. 무슨 말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생각해봐. 얘가 얼마야? 1이야. 맞아요? 그렇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였겠구나?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였겠나? 1 마이너스 감마였겠구나. 얘로 보는 거야.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였겠어요? 1 마이너스 알파였을 겁니다. 얘로 봐주세요.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알파는 얼마겠어요? 1 마이너스 베타일 겁니다. 얘로 봐주세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요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기 요식이 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1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1 마이너스 감마로 바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좀 전에 뭐 했어? 전개하는 거 알려줬잖아, 그지? 전개해봅시다. 1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값이 얼마였고요? 1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얼마야? 빵. 근데 여기 이거 얼마였어? 빵. 여기 이거 얼마였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봐. 요 팁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세 개가 한 세트라면 몇 개의 기준으로? 세 개 한 세트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개를 몇 개로 표현할 수 있다? 한 개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개가 궁금하다면 한 개로 표현해서 정리를 하는. 두 개가 궁금하다면 걔를 한 개로, 두 개는 한 개로, 두 개는 한 개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만약에 네 개가 한 세트였으면 세 개를 한 개로 바라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런 식의 사고 방식, 요런 패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런 패턴 하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다음 넘어가서 자, 여기는 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요 문제는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됐어요. 지금 다음 넘어가자.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 근일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잘 봐봐.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입니다. 이 두 근을 알아 몰라. 알파랑 오케이?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다가 더하기 2는 0의 근 알아 몰라요. 근데 여기는 이게 두 개의 근이 모두 얘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는 그냥 똑같이 써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근이 뭐 감마 모르는 근이야 감마야 이렇게 가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한번 바라보자. 잘 봐봐. 그러니까 이 식을 바라볼 때 있잖아. 이 식이나 여기는 이 식을 바라볼 때 있잖아. 선생님이 주로 바라보는 방식은 뭐냐면 여기 있는 얘의 개수를 봐요. 다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부터 얻는다라고 했어? 개수로부터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보는 거야, 개수. 근데 개수 중에서 숫자 개수가 있고요, 문자 개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숫자 개수가 있고 문자 개수가 있어. 숫자 개수가 있고 문자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정보를 주는 건 당연히 숫자 개수니 문자 개수니 당연히 숫자 개수일 거예요. 그죠? 그럼 숫자 개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숫자 개수. 그럼 여기는 얘 숫자 개수, 이 숫자 개수가 숫자 개수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정보는 두 근의 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구나, 여기 얘 값이 얼마구나, 2구나 이 정도 바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바라보자. 똑같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바라보니까 얘분의 얘 마이너스 한 결과 세 근의 합이라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난 어떤 정보를 얻었어? 얘가 뭐구나? 1이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이었던 여기 있는 얘가 뭐였구나? 1이었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A랑 B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는 이 B 다시 얘 보자 얘. 오케이? 그럼 얘에 대한 정보는 뭐겠어? 얘분의 마이너스 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는 얘 세 개의 뭐야? 곱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분의 마이너스 얘라고 하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뭐가 됩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였네?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였네. 얘가 마이너스 2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였구나. 얘가 마이너스 2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제부터 보자. 이제 마지막 B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B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얘분의 얘로 바라보면 그게 B가 될 거고요. 여기 얘는 이거 두 개 곱한 알파 베타와 이거 두 개 곱한 알파와 이거 두 개 곱한 베타가 되겠죠. 근데 알파 베타는 얼마라고 했고 마이너스 2라고 했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였어요? 2였습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네요? 빵이네요. 이 값은 빵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됐나요?
어려운 문제예요. 혼자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분석을 해봐요. 여기서 선생님 또 하나의 팁 뭐였어? 근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부터 얻는다? 개수로부터 얻는다. 근데 개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구나. 두 가지 종류가 있었구나. 숫자 개수가 있고 문자 개수가 있었구나. 그럼 나한테 진짜 유용한 정보를 주는 개수는 숫자 개수다. 그럼 숫자 개수의 숫자 개수를 기준으로 사고의 방향을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켜 줄지 사고의 방향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례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자, 보자. 이제부터 할 얘기는 3차 방정식 혈례근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로 풀 수 있는 방정식은 몇 차? 1차. 1차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확장시켰어? 2차. 그냥 2차 위로 전부 다 고차라고 해. 고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성질은 고차 방정식에 고스란히 적용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시. 자, 봐봐. 여기 있는 얘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이런 거 볼게요. x제곱 만약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있었는데 한근이 뭐래? 한근이 뭐 1 더하기 i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 착한 생각. 그죠? 무슨 생각? 뭐구나? 이게 뭐구나? 허근이구나. 이런 생각. 허근이구나라는 생각. 너무 당연해. 허수를 바라보면서 허근이구나라는 생각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 그지? 그럼 허근이 생각이 되면 여기서가 어려워. 허근이 생각되면 뭐에 관심이 쏠려야 돼? 실개수. 그지? 여기 얘네들을 보는 거야. 허근 생각되면 무슨 개수? 실개수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실개수, 실수란 조건 좋나? 봤더니 좋네. 만약에 이렇게 줬어요. 똑같이 줬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확장이 또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i도 다른 한 근일 거야. 이게 혈례근의 개념이잖아. 그죠? 2차 방정식 혈례근의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얼마니? 2죠. 그죠? 그럼 곱해버리면 얼마예요? 2네요. 됐습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a죠. 두 개 곱하면 b네요. 그죠? 그래서 a랑 b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했던 게 2차 방정식 혈례근이었어. 그럼 3차 방정식 혈례근은 뭐 다를까? 똑같아요. 자, 지금 또 이제 새롭게 하는 개념 3차 방정식 혈례근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근이 1 플러스 i였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여전히 똑같아. 사고의 방식은 뭐야?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뭐구나? 허근이고. 오케이? 허근이구나. 그럼 여기 있는 얘 가지고 무슨 생각해? 실개수 생각해줘. 오케이?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a랑 b가 실수였으니까 전부 다 뭐였다? 실수였다. 그러니까 허근 바라보면 무슨 생각? 허근 바라보면 실개수 생각. 실개수가 맞았다. 라고 하면 뭐가 된다? 혈례근이 된다. 라는 생각.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수학이 발전하는 방향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게 이거야. 예전에 이렇게 배웠어. 이만큼 배웠어. 오케이? 이제 배우기 어려웠어. 처음에는 이만큼 배웠을 거야. 그다음에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배우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쳐보자. 그다음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뭐냐면 요만큼만 더 배우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2차 이거 배웠잖아, 우리. 그지? 이만큼 다 알고 있는 거였어. 거기다가 이제 3차로 추가시켰어. 그지? 똑같아. 개념 자체가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행을 빨리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행을 빨리 나간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왜? 배워야 되는 게임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배우면 어때? 기억이 안 남아요 어차피. 그죠? 그러면은 이게 배우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남으니까 그냥 뭐야? 그냥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냥 정확한 개념을 하나씩 쌓아 올리잖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이 어렵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만 탄탄하게 잡아놓잖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내내 그냥 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오케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지금 선생님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되게 천천히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 얘를 탄탄하게 다져놓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고 가자. 다시 혈례근 개념은 2차 방정식에서부터 처음 나왔던 개념이고요. 지금 3차 방정식으로 확장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만 표현을 했어. 다 이해될 거야. 만약에 여기 있는 얘에서 뭘 봤다?
무, 리, 근 맞다. 뭐 어떤 생각하면 되겠어? 무슨 계수? 당연히 유리계수 생각하면 될 거야. 유리계수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럼 유리계수 생각이 됐다면 아 유리계수 맞구나. 그럼 얘는 혈내근이구나. 요렇게 개념을 확장해 가지고. 오케이? 그럼 이제 설명은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봐봐. 여기서 얘가 하나의 얘 방정식이 하나의 허근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봤더니 실수 실계수인 거 확인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혈내근 1-i가 다른 한 근일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 계속 확정입니다. 선생님이 했던 얘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방정식 그는 모르면 뭐 한다? 가정한다. 그죠? 두 개밖에 없잖아. 세 개일 거란 말이야. 그는 몰라. 하나 몰라. 모르면 그냥 가져. 됐나요? 그리고서 근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부터 얻는다? 개수로부터 얻는다. 개수 중에서는 얘 있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얘에 관심을 가질 거야. 왜? 얘가 숫자잖아. 숫자. 맞아? 얘는 문자잖아. 됐어? 그럼 여기는 얘랑 관심, 여기는 얘랑 관련된 개념은 뭐예요? 세 근의 뭐였어? 합이었거든. 세 근의 합이 지금 얼마야? 3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세 개를 더하면 뭐야? 1 더하기 i에다가 더하기 1-i에다 더하기 알파였을 거야. 그럼 i 없어지면서 알파 값은 얼마가 되나? 1. 아 다른 한근은 뭐였구나? 1이었구나. 이렇게 그냥 찾아가면 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개념 쌓으려고 노력해주는 게 다 이어지는 거다. 전부 다. 개념 노트에 쓰라고 했던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그 하나하나의 사고 방식들이 다 이어져 가면서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하게 돼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이 문제 풀려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확장성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걸 잘 들어야 되고 잘 기억해놔야 된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됐어.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근 다 찾았지 뭐. 그러면 형제윤이 왜 A 값이랑 B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거야. 왜? 유인이 얘네 두 개씩의 곱의 합일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두 개씩 이거 곱해봐. 그럼 2잖아. 이렇게 곱해봐? 그럼 뭐야? 1 더하기 i지. 이렇게 곱해봐. 그럼 1-i지. 이거 세 개 더한 거랬네. 그럼 요거 없어지면서 얼마 나오는구나? 4 나오는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B 값은 뭐겠어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B겠네요. 그죠? 순서가 마이너스 B 차례고 세 개의 뭐였어? 곱이었어. 세 개 곱이 2가 될 테니까. 맞죠?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여기서 하나 높아지면서 하나 얘기해 줄게요. 허근이었는데 실계수란 말이 없었어. 그러면 절대 혈내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 오케이? 혈내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 그냥 허근을 줬는데 실계수란 말이 없었어? 그럼 뭐해? 그냥 대입해요. 오케이? 혈내근 아니야. 그건 혈내근 아닐 수도 있어. 혈내근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나 같으면은 그렇게 뭘 할 거야? 함정을 할 거야. 오케이? 여기서 실수란 말이 있어 없어? 있네. 실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치? 근데 한근이 뭐였어? 허근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한근 혈내근이야. 그 다음 여기서는 뭐였어? 마이너스 8. 얘에 관심 갖겠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 1-√3i라는 애랑 그 다음에 또 누구랑? 1 플러스 √3i라는 애랑 그 다음에 다른 한근 알파까지 곱했을 때 그 결과가 8이 됩니다를 통해서 알파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다른 한근을 줬네. 그냥 알아서 줬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됐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4차 방정식의 풀이 되게 간단해요. 그냥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이것도 여전히 뭐야? 고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때 설명 다 한 겁니다. 따로 개념 정리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냥 똑같아. 그냥 상태만 봐. 어차피 나는 이 4차식을 몇 차로까지만 인수분해하면 끝이다. 2차까지만 인수분해하면 끝이다. 기회가 된다면 1차까지 인수분해하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잖아. 그지? 근데 인수분해할 때 있잖아. 이런 거 지금.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뭐 2x 더하기 2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인수분해 5원칙 중에서 마지막 거밖에 못해요. 얘는 그지? 뭐밖에 못하는 거야? 조립집법밖에 못하는 거야. 인수점 조립집. 형 그거 넣겠지. 얼마 넣으면 되겠어? 딱 봐도 그냥 1 넣으면 되겠네. 그지? 맞죠? 1을 딱 넣어봤어. 0 되잖아.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2랑 2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 가지고 1 가지고 한번 해줍니다. 그럼 얘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얘가 뭘로 인수분해 되면서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면서 이제부터 무슨 얘기인 거야? 다시 3차 방정식 얘기인 거야. 끝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긴 하죠.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얘를 뭐 한다? 인수분해 한 다음에 여기서 또 인수분해하면 될 것 같아. 그지? x에다 뭐 넣어볼까? 마이너스 2 정도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2 되니까 안 되네요. 그죠? 됐습니다. 요거는 안 되네요. 마이너스 2 넣었더니 안 됐어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그래,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이제 마이너스 1 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바로 가면 돼요.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또 뭘로 인수분해됐다? x-는 그대로 있고요. x 더하기 1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됐거든. 2차식까지 인수분해 완성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그냥 실제로 얘가 0입니다. 1이랑 마이너스 1 근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이거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지만 나는 뭘 할 수 있구나. 근해공식 쓸 수 있구나. 근해공식 써가지고 근 구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3차 방정식이 달라 안 달라? 안 달라. 그냥 한 번만 더 추가된 것 뿐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봐봐.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4차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좀 특이한 애가 있었어. 뭐라고 불리는 애가 있었니? 복으로 시작해서 식으로 끝나요. 그렇지. 복이차식이라는 애가 있었죠. 그죠? 복이차식의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복이차 방정식이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저긴 저 2번 형태가 아니네. 2번 형태 아닌데. 저것도 그냥 이렇게 해야겠구나.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이건 넘어가. 복이차 방정식이라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건데 복이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를 해주면 결과가 뭐가 됐었냐면은 2차식 두 개로 그냥 다이렉트로 인수분해가 됐었습니다. 기억나요? 다시 볼게요. x의 4제곱에다가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는 얘 근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한테 문제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마이너스 2로 먼저 해보자. 오케이? 기본적으로 뭐 해볼 거야? 기본적으로 x제곱을 t라고 치환해볼 거야. 이게 복이차식 인수분해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거든. 그래서 t제곱 더하기 t-2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2랑 1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예요. 그러니까 t 플러스 2에다가 t-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니까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여기는 얘의 근은 뭐가 될까요? 생각해봐요. 여기는 얘의 근은 뿔마 1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빵 된다.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얘는 뿔마 루트 2i가 되겠군요. 이렇게 총 4개의 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그래, 첫 번째는 이렇게 풀면 된다 쳐. 그럼 두 번째 봐봐. 좀 전에 하려다 말했던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보기차식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봤거든. 그러면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야. 이 정도는 눈으로 할 수 있잖아. 그지? 눈으로 할 수 있잖아. 여기 얘를 바라보면서 이게 인수분해 되겠어 안 되겠어? 눈으로 알 수 있잖아. 그지? 인수분해 실패할 거야. 얘 실패할 운명이야.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항상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변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a제곱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여기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2x제곱이 필요할 텐데 그죠? 여기는 얘가 플러스였다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였다면 플러스 3x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였을 거야.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었을 거야. 이렇게 일단씩 변형했었고 기억나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합차꼴이 됐으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까지가 예전에 했던 내용이고 거기다 등호는 0이다 라고 하면 오케이? 그리고 4차 방정식이 어떻게? 2차 방정식 두 개로 쪼개졌구나. 그럼 여기서 근해 공식 한 번 때려주고 여기서 근해 공식 한 번 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총 4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똑같아요. 결론은 뭐겠어? 얘도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여기는 얘도 인수분해 하는 거고 여기는 얘도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만 잘하면 됩니다. 만약에 고차 방정식 파트가 잘 안 돼요. 나는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뭐가 약한 거야? 인수분해가 약한 거야. 오케이? 인수분해 공부를 다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안 되면 다시 그 부분을 꼭 복습하고 와야 됩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고차 방정식의 팁 하나만 좀 알려줄게. 고차 방정식을 너희가 다 알았어. 고차 방정식을 다 알았어. 그럼 여기는 얘를 일단 뭘로 할 거야? 인수분해를 할 거야. 최선을 다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 얘가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요렇게까지만 인수분해 해놓으면 돼. 최소 2차까지만 인수분해를 해놓으면 됩니다. 더 내려가도 상관없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얘의 근을 여기다 써주면 되고 얘의 근을 여기다 써주면 되고 얘의 근을 여기다 써주면 되지. 맞죠? 이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 고차 방정식의 실근, 허근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실근, 허근 그다음 뭐 중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 그랬을 때 1차식이었다면 무조건 무슨 근? 실근이야. 1차 방정식이었다면 여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했던 무조건 무슨 근? 실근이야. 그러면 허근이 나오려면 무조건 어디 있을 수밖에 없겠어? 2차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허근. 오케이? 허근은 무조건 2차식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확장되는 거냐면 앞에서 배웠던 켤레근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뭐였으니까 1 마이너스 뭐였으니까 1 마이너스 무슨 i 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얘도 1 플러스 무슨 i 이런 식으로 켤레근 개념이 그래서 들어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디에서 실근 나오고 어디서 허근 나오는지 요거에 대한 관찰만 조금 해줄 수 있으면 고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쉬워요. 고차 방정식. 엄청 쉽습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만 잘하자. 일단은 인수분해만 잘하자. 그 다음에 어떤 근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있구나 정도의 관찰만 잘하자. 이 정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보기차식 이야기 어차피 나왔으니까 요거 한 번만 풀어보고 가볼게요. 자, 요걸로 가보자. 요거는 인수분해 되는 것 같으니까 요건 쉬울 것 같아. 요건 됐고 여기는 얘로 한번 가볼게요. x의 4제곱에다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줄 건데 이거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면 딱이다. 됐습니다. 딱 보고서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x제곱일 테니까 여기 요 식은 뭐가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빵입니다의 근이랑 얘가 빵입니다의 근 구해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 뭐 해주면 돼요? 그냥 근의 공식 넣어주면 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얘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마찬가지야 얘들아. 방정식을 푸세요. 방정식을 푸세요. 푸시오 이렇게 돼 있죠. 푸시오 무슨 말이야? 근을 구해주시오 이런. 오케이? 근을 구해주세요. 근데 방정식의 근은 뭐 해달라고 할 때까지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구해달라면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구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뭐 하면 됩니다? 가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알았죠? 근데 그런 얘기들 그래서 똑같이 흘러갈 겁니다. 알았죠? 별거 없어요. 여기는 파트 자체가 그냥 사실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마찬가지 여기로 와볼까? 여기로 필수 10번 봐봐. 똑같아. 여기서 공통 부분이 있는 거다. 공통 부분이 있는 방정식의 풀이를 해달라. 이거는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 해달라. 이 얘기랑 뭐 다르겠어? 똑같아요. 그죠? 그냥 뭐 하나 놓고 시작합니다. 치환해 놓고 시작합니다. 치환해 놓고 다시 인수분해 잘 해놓은 다음 방정식 마지막에 는0 딱 붙여주고 거기서 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수분해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후다닥 넘어가면서 끝났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한번 풀어봤으면 하고요. 물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가지고 풀기에는 이런 좀 빡센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도전해보고 너희 스스로 한번 직접 생각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그때 질문하는 거야.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먼저 넘기는 이유가 뭐겠어? 한번 미리 생각해봐. 내가 지금 다 설명해주는 거는 너희 그 사고력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오케이?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못 풀어갖고. 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정리하고 갑니다. 개념 제목은 뭐냐면 x 세제곱은 1의 한 허브 이렇게 생기는 여기는 얘는 뭐라고 읽냐면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케이? 저기는 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요거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x 세제곱은 더하기 1은 0입니다. 의 한 허근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 뭐라고 읽을 거냐면 오메가 친구라고 읽을 거예요. 오케이? 오메가 친구입니다. 그렇죠? 이 오메가랑 이 오메가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 다른 애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의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의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이런 느낌이야. 이거 알파랑 같니? 아니야. 그치? 방정식의 한 근 중에서 이거는 알파, 베타, 뭐 감마, 그 다음에 델타, 그 다음에 뭐 오메가 이렇게 가거든? 그 오메가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기는 쟤는 오메가. 얘는 오메가 친구. 조금 다르게 생긴. 하는 역할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딱 정리해볼게요. 여기는 얘 별칭이 있어요. 자, 여기는 얘는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근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의 마찬가지 한 근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왜 그런지 보자. 자, 여기는 얘 있지. 이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3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뭐 할 수 있어 일단? 우리 인수분해할 수 있겠다. 그죠?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일단 x 마이너스 1은 0의 근 하나랑 그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오케이? 근이 총 3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1차 시문 된 건 무조건 무슨 근이라고 했어? 실근이라고 했어. 여기서 실근 나와요. 한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근이 뭐였구나? 오메가였구나. 여기까지 되니 얘의 근이 오메가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잘 봐봐. 얘의 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오메가를 근는 거지. 여기서 얘는 지금 1을 근는 거겠죠. 됐습니다? 근데 봐봐. 이 오메가는 무슨 근이라고 했더라? 무슨 근? 허근이라고 했어. 그치? 무슨 근? 허근. 근데 뭐 봐? 허근이 뭐 봐? 허근이 뭐 봐? 무슨 개수? 실개수. 얘 이렇게 봐봐. 실개수 맞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한 근이면 얘 오메가의 켤레복소수인 오메가 바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제 다른 근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방정식의 근은요 뭐 하라고 만들어지네야 대입하라고 만들어지네야. 그죠?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막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얘네들의 성질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자, 여기다 대입해볼까?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성립하는 거 맞겠죠? 그다음 또 뭐가 성립할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떠는 거야? 여기다 넣어. 오케이? 얘의 근이 얘랑 얘였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마찬가지겠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일 거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궁금증이 딱 드네. 저 오메가가 실제로 어떤 수일까? 오메가는요 그냥 근의 공식 쓰면 돼요.
오케이? 2분의 뭐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얘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인 게 오메가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인 게 오메가라고 해도 돼요. 한 근이라고만 했으니까 한 허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 켈레인 오메가 반은 그 다른 부호였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복소수 파트 강의하면서 여기는 얘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얘는 좀 유명한 복소수라고 해서 세제곱하면 1 되는 애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요. 세제곱하면 1 되는 애예요. 그죠? 기억나죠? 당연히 안 나죠. 그죠? 다시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봐봐. 얘가 오메가고요. 실제로 오메가고 여기는 얘가 세제곱하면 무조건 1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똑같은 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제곱에다가 여기는 얘가 더하기 1하면 무조건 0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라고 첫 번째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오메가나 오메가 바에 대한 성질. 여기서 뭘 쓸 거냐면 근계수 관계 쓸 거예요. 오케이? 근계수 관계. 봐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입니다.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 곱하면 뭐가 되겠어? 1입니다. 얘분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분의 얘는 1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여기서 얘는 무슨 성질? 근계수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성질입니다.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그냥 방정식에 보니까 방정식에 근이니까 뭐 한 거야? 대입한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추가 설명을 할게요. 진짜 중요한 추가 설명을 할게요.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케이? 얘 때문에 얘는 뭐가 생기냐면 주기성이 생깁니다. 주기성이 생깁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세제곱해서 1이 된대요. 세제곱하면 1이 된대요. 그럼 4제곱하면 그냥 오메가 되겠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6제곱, 오메가 7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는 얘를 이제 다시 오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오메가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다시 오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주기성을 가집니다. 오케이? 몇 주기겠어? 3주. 왜? 세제곱이 보니까 1이니까. 됐습니다. 그럼 3주기였을 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기성이 예전에 우리 I 봐봐. 잠깐 참고로 I 4제곱이 보니까 1이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I에 대한 주기성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 주기성. 얘는 몇 주기를 가죠? 4주기를 가죠. 얘는 4주기를 가죠. 4개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었어. 그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그래서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4제곱이 얼마니? 0이었어. 한 주기를 몽땅 다 더해버리면 얘 0이 돼. 근데 얘도 봐봐. 여기서도 오메가 있지. 오메가 몇 주기라고? 3주기라고. 오메가에다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에다가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을 해보자.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했더라? 1이라고. 얘가 1이라고. 그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0입니다. 오케이? 그 한 주기를 몽땅 다 더해버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라는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지금 성질들 이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 오메가가 어려워요. 이 오메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한마디 있지. 이 한 줄. 딱 이렇게 딱 요만큼을 바라보면서 있잖아 얘들아. 너희 머릿속에 이게 다 떠올라야 돼. 오케이? 이게 다 떠올라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다시 이렇게 한 줄을 주거나 이렇게 한 줄을 줬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거나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너희 머릿속에는 이만큼이 다 떠올라요. 이만큼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알았죠? 세대를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한 오메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얘로 가볼게요. 오메가 친구에 대해서 좀 분석해 봅시다. 똑같아요. 여긴 얘도 어떻게 시작하겠어? x 세제곱 더하기 1은 뭐가 되니까 x 더하기 1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될 거고요.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실근.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의 근을 내가 오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전히 얘가 오메가였을 테니까 오메가 바도 다른 한 근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 그 오메가는 누가 되겠어요? 그때 오메가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이번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실제로 여기 얘를 근의 공식 써주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오메가 친구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성질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뭘 가지고 여전히 방정식의 근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방정식의 근 개념. 방정식의 근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다 지금 성립하니까 이게 x의 뭐야? x의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다시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오케이? 요거는 우리는 1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해서 얘 6제곱이 뭐가 될까? 1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뭐가 되겠어? 0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겠죠. 오메가 바의 뭐 6제곱. 그럼 여기서 갑자기 가보자. 얘도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치? 얘 때문에 뭘 갖는다? 주기성. 얘 몇 주기 있어요? 얘는 6주기.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오메가 6제곱까지 더해야 빵이 되는 거야.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슨 상황으로? 근계수 관계의 상황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 여전히 오메가 친구에다가 오메가 친구 바를 더하면 되는 1이 될 거고요. 오메가 바는 1이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니까 1인 거고 두 근의 곱이니까 1인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딱 한 끗 차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세제곱한 게 1이냐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냐를 가지고 얘가 오메가냐 오메가 친구냐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봐봐. 이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쓴 여기는 요거 있지. 요거 6개의 식인데 이 6개의 식이 딱 보자마자 바로 보여? 안 보일 거야. 그러면은 얘가 왜 나왔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너희가 얘를 보자마자 술술술술 계속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그걸 써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굉장히 잘 풀릴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해보고요. 이 정리된 거 바탕으로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풀이로 한번 가보자. 간단해. 진짜 간단한데 어렵다. 배워야 돼. 분명히 주기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어. x세제곱 더하기 1은 다시 x세제곱은 1이다 라고 돼 있었어. 한 허근이 오메가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메가 세제곱은 뭐겠구나? 1이겠구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뭐겠구나? 0이겠구나. 얘 때문에 뭐가 발생하겠구나? 주기성이 발생하겠구나. 그 다음에 3주기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식이 얘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얘가 볼 테니까 1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켤레에 관련돼서 켤레든 이런 게 나왔다. 켤레 복소수가 나왔다면은 이제 켤레 관련해서 이거 두 개 더한 결과가 뭐가 되는지 이거 곱한 결과가 뭐가 되는지 정도는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써놔봐. 그냥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서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 두 개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구나 이렇게. 그럼 두 개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1이구나. 두 개 곱한 결과는 1이구나. 이 정도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고 이 4개를 이렇게 써놔요. 딱 더도 필요 없어. 딱 4개를 써놓고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줄 맞추기를 합니다. 맞지? 맞아요. 맞아요. 고마워요. 다행이다. 자, 퍼즐 맞추기를 시작합니다. 준비물은 재료는 요거가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는 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은 뭘 테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일 테니까 오메가 4제곱은 뭐겠어? 오메가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0인 거야. 이렇게 쓰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오메가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에다가 오메가에다가 더하기 1 한 결과니까 여기서 나왔네. 얘는 0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일로 와볼게요. 자, 봐봐. 얘는 3개가 몇 세트? 한 세트. 3개 한 세트인데 몇 개씩 주고 있어? 2개씩 주고 있어. 그럴 때는 뭐 해달라고 했어? 하나 넘겨서 해달라고 했어요. 오케이? 하나 넘겨서. 이게 얼마겠어?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곱하기.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오메가겠지?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이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얘는 오메가 세제곱 될 거예요.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예요? 1입니다. 됐나요? 다음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서 좀 재밌는 거. 잘 봐봐. 이 분수가 있을 때 있잖아. 분수가 있을 때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는 어떤 그 퍼즐 해석 방법 중에 이런 걸 사용합니다.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놔. 오메가 분의 1은 뭐가 되냐면 오메가 바가 됩니다.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가 됩니다. 또 오메가 바 분의 1은 뭐가 되겠어? 오메가가 될 거야. 오메가 바 분의 1은 오메가가 될 거야. 이런 해석 방법 즐겨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뭐냐면 얘가 오메가 뭐예요? 바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요 식이 뭐가 된다?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다? 오메가구나. 그죠? 오메가구나.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는 2개 더한 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오메가 바로서 해석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그럼 이 2개 더한 게 얼마였어?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1. 이게 얼마였어? 1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됩니다. 그냥 이거 뭐 해도 돼요? 통분해도 돼요. 사실은 그냥 통분해도 됩니다. 통분하면 뭐가 될까요?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오메가 뭐가 됩니다? 제곱됩니다. 그죠? 근데 오메가 바가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결과는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지 결론은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수를 분수가 아니게 하는 방법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즐겨 사용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요거 볼게요. 이게 얼마구나. 빵. 그죠? 3개잖아. 3개 합이잖아. 근데 봐봐. 이렇게 3개의 합도 빵이지만 이렇게 3개의 합도 빵일 거예요. 그죠? 순서 상관없어요. 그죠? 이게 똑같이 연달아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연달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서부터 시작하는 상관없어. 이게 빵일 거야 라고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어차피 이게 빵이다 라고 해도 오메가 4제곱이니까 오메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도 이거 빵이니까 오메가 될 거예요. 결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분자가 오메가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얘는 오메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니까 오메가의 10제곱이 되겠네요. 오메가의 10제곱은 뭐겠어요? 세제곱이 1이니까 3으로 나온 나머지는 1이니까 오메가가 되겠죠? 얘는 오메가분의 오메가가 되면서 답은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하면 마찬가지 뭐니까 이 문제는 뭐니까 퍼즐 맞추기니까 그냥 단순한 퍼즐 맞추기니까 그 퍼즐 맞추기를 잘하려면 퍼즐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뭐지 이거 뭐라 그러지? 큐브 이게 무슨 3 큐브 이렇게 말하나? 그것도 무슨 공식이 있다며.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을 정확하게 딱 익혀놓으면은 어떻게든 잘 맞출 수 있대. 오케이? 마찬가지야. 이것도 하나의 퍼즐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퍼즐 푸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그 방법들을 스스로 자꾸 익혀가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는 얘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안 될 거예요. 계속 도전해보고 해설 보면서 계속 찾아보고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다 보면은 진짜 금방 늘어요. 이쪽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 숫자를 주면 참 좋은데 여기에 막 갑자기 n 이렇게 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끔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심한 문제로서 나중에 선생님이 내신 대비할 때쯤이나 설명할 것 같아요. 오케이? 뭐 문제 그 전에 문제가 나오면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합시다.